그리고 내가 나를 그렇게 안 봐주는 사람은 남에게 필요 이상으로 많이 그걸 기대하게 되는 것 같아요. 보통은 연인에게 기대하거나 부모가 되면 자식에게 기대하거나 아니면 신에게 받아야 할 것을 인간에게 또 기대하거나 이렇게 막 들어와. 사람이 뭐 그냥 보편적으로 이상적인 건 센스가 있는 거잖아요. 센스가 있다는 거는 이제 상황을 살필 줄 안다는 거고, 그리고 나에게서 나와서 나를 또 보는 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에게서 자기가 못 나오잖아요. 그러면 자기 상처랑 자기가 항상 하나인 것 같아요. 그리고 자기 열등감이랑 자기도 하나고. 그러니까 이제 항상 그게 붙어 있는 거죠. 근데 그게 이제 어느 날 어떤 이유로 인해서 조금씩 떨어져서 내가 이런 상처를 갖고 있고 내가 이런 아픔도 있고 그러하네 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보통 그게 붙어버리거든요. 그리고는 그게 자기가 되고, 그리고 또 그게 또 누군가에게도 그렇게 또 판단을 내리고. 그런데 뭐 그게 여러 가지 어떤 그게 뭐 종교적인 이유든 뭐 강연이든 그런 걸로 인해서 좀 이렇게 객관화되고 자기를 볼 수 있게 되고, 그리고 자기를 봐야 질문도 하는 거거든요, 나한테. 그리고 내가 나를 볼 수 있어야 봐줄 수도 있어요, 이렇게 느낌으로. 인간이 이렇게 봐주는 이 느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집에서 나올 때 개를 기르시는 분들은 그 개가 사람을 보죠. 앉아가지고 그 눈빛 있잖아요. 개가 이렇게. 근데 또 개도 워낙 개가 장르가 많아가지고 되게 이렇게 엄마처럼 보는 애도 있고요, 되게 연인처럼 보는 애도 있고 자식처럼 보는 애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보아줌이 인간에게 엄청 전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실질적으로 그 개가 사람을 보아주는 게 사람 몸에, 정신에 실존하는 걸 만들어 가거든요. 근데 내가 나를 그렇게 봐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나를 그렇게 안 봐주는 사람은 남에게 필요 이상으로 많이 그걸 기대하게 되는 것 같아요. 보통은 연인에게 기대하거나 부모가 되면 자식에게 기대하거나 아니면 신에게 받아야 할 것을 인간에게 또 기대하거나, 그리고는 이제 더 구석으로 들어가면서 이렇게 막 들어와 이 새끼들아, 들어와. 이거 영화 뭐죠? 배우 누구죠? 들어와 이 새끼야. 죄송해요, 너무 짜치게 훌륭한 배우의 명 연기를 너무 싼 마이로 제가. 근데 그렇게 말한다는 거죠, 사람들에게. 자기가 더 들어가면서 나를 찾아서 들어와, 나 사랑받고 싶어. 근데 이제 자존이 생기기 시작하면 우리는 구체적으로 상황에 대한 좀 거절을 잘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거절해야 될 거면. 근데 우리가 왜 거절을 못하냐, 전에 거부를 많이 당하면 그럴 수도 있더라고요. 자주 말씀드리지만 부모가 사이가 안 좋은 건 자식을 의도치 않게 거부한 거거든요. 이 따뜻한 공간에 못 들어오게 한 거예요. 그리고 공간을 안 만들어준 거예요. 아이들이 눈치가 빠르잖아요. 걔도 눈치가 빠르고요. 그러면 이제 엄마 아빠가 싸운 거 자기들끼리는 티 안 낸다고 하지만 집안 분위기가 있거든요, 공기가. 그리고 저희는 뭐 험한 말 하면서 안 싸워요. 그냥 서로 뭐 말을 좀 안 해요. 밥 먹으라고 해, 니네 아빠한테. 귀신인 줄 알았네요, 방금 그 웃음. 어떻게 알았냐? 네. 그럼 말 안 한다고요. 말 섞지도 않고. 그리고 엄마는 이쪽에서 하고 아빠는 소파에서 나는 자연인이다 보다 또 잠들고. 그리고 말 안 하고 그 집안 냉기가. 그 또 문제가 뭐냐면 그 여러 날 가는 집이 또 있어요. 계속 서로 말 안 하고. 애한테 시키고. 아빠 어떻게 할 거냐고 물어봐. 몇 시에 들어올 거냐고. 아빠, 엄마가 몇 시에 들어올 거냐고 물어보시는데요. 안 들어간다고 해. 엄마, 안 들어오신대요. 저도 안 들어오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 이게 계속 자녀를 거부하는 거거든요, 정서적으로. 그러니까 내가 그 고통을 너무 아니까 그러면 그 아이가 커서 상대적으로 어떻게 자라기 쉽겠어요? 첫 번째, 상당히 폭력적으로 자랄 확률. 두 번째, 내가 저 사람 거절하면 저 사람 마음 아플까 봐 내가 거절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았다 어떻게 돼요? 정말 피치 못할 그런 사정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은 갑자기 저래? 이때까지 무슨
완전히 그냥 양의 탈을 쓴 그냥 악마였구만. 완전 상또라이 개또라이 아니야 진짜. 미친년 같은 년. 진짜 정신병자야 완전히. 와, 지금까지 그렇게 좀 참은 게 난 소름 돋았지 여자. 와. 그럼 이제 이 여자는 이제 억울해서 극단적인 선택이나 극단적인 말을 해버리는 거예요. 아니면 자기 삶을 아예 놔버리거나. 그러니 이제 그런 것들 하나씩 이렇게 알아가면서 지금은 인식했으니까 이 한 번으로 끝내려고 하면 안 돼요, 여러분. 계속 봐야 돼요. 제가 계속 영업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요. 수십 년 된 게 한 방에 명해결로 끝나는 게 없어요. 제가 보기엔 대부분. 그건 마치 우리 여성분들 좀 살이 좀 쪘어요. 좀 한 뭐 5년 전, 10년 전하고 똑같아요. 체중이. 그게 어느 날 음식 많이 먹어서 찐 게 아니잖아요. 계속 뭐 짜증 나니까 먹고 뭐 진짜 어디 스트레스 해소할 거 없으니까 뭐 또 술도 한잔 하고 뭐 맥주 시원하게 먹고 막 또 맥주만 먹으면 또 좀 너무 텁텁하니까 또 뭐 단백질도 같이 또 이렇게 먹고 뭐 또 기분 좋아서 먹고 슬퍼서 먹고 또 축제여서 먹고 또 축하해야 돼서 먹고 온갖 이유가 있거든요. 그렇게 먹다 보니까 살이 찐 것처럼 사람의 변화도 어느 날 오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너무 조급하면 빨리 인식하고 빨리 변하고 싶으면 안 변하는 거죠. 그러니 서서히.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면 상당히 많은 사람이 변화되더라는 거죠. 어쩌면 약간 이런 것 같아요. 승마를 2번인가 배워봤어요. 한 번에 4만 원씩 내고. 그래서 결국 그만뒀어요. 왜냐하면 겨울에 배워서 너무 추워가지고 그걸 멍충이처럼 따뜻한 봄날이나 가을쯤에 배워야 막 들달리면서 이랬을 텐데 그때 막 너무 막 내가 뭐 좀 승마를 배우고 싶다 그래가지고 막 겨울에 땅이 얼었을 때 그때 말을 배웠는데 이걸 이렇게 해서 여기 치아를 빼고 그 안에 이렇게 쇠고리를 넣고 이렇게 당기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탁 하면 말이 여기가 이렇게 되면서 서는 거예요. 그 원리가. 근데 이제 저 같은 초보는 그걸 모르니까 이거를 아주 살짝만 이렇게 해도 말에게 느낌이 싹 가니까 얘가 딱 서요. 알아서. 근데 제가 이걸 모르니까 브레이크를 잡으려고 이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말이? 그러니까 그 아프기보다는 되게 강한 사인으로 받아들인대요. 그럼 기분 나쁘겠죠.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딱 당기니까. 그러니까 말이 어떻게 돼요? 이렇게 하면서 사람은 자빠지는 거죠.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인생에 있어서 어쩌면 우리는 되게 예민하게 터치를 해도 강하게 충격을 받는 나이가 어린 나이 같아요. 그리고 이민을 갔을 때 처음 내 터전이 잡혀 있지 않을 때 인간은 되게 연약할 때 상처를 많이 받거든요. 이미 세잖아요. 별로 상처를 안 받아요. 사람들은. 내 마음이 이미 넉넉해. 그럼 별로 상처 안 받아요. 그리고 오히려 아유 그럴 수도 있지. 양희은 선생님처럼 그러라고 그래. 엄청난 지혜의 말이잖아요. 그거는 힘이 있으니까 그 말을 할 수 있거든요. 야 그러라고 그래. 그리고 두 번째 아유 그럴 수도 있지. 너무 대조되는 말인데 두 말의 연합이 진짜 좋은 말이거든요. 사람들이 쓸데없이 하는 소리에 대해서 내 마음에 쓸데없는 소리에 대해서는 아유 그러라고 그래. 근데 누군가 그렇게 한 행동에서는 어쩜 그럴 수가 있어? 이런 게 아니라 아 그럴 수도 있지. 그래 걔가 그럴 수도 있다. 근데 그렇게 이해가 될 때 내가 상처가 안 되거든. 근데 어쩜 그럴 수가 있어? 아 진짜 개또라이. 미친 거 아니야? 아 진짜. 그 사람이 상처 입어요? 그 사람 상처 별로 안 입어요. 이 사람만 죽을 때까지 계속 자기의 내장 기관이 다 타는 거죠. 근데 그 사람 잘만 살아요. 그러니까 또 그걸 열받고 아니 나는 이렇게 지내고 있는데 어쩜 저렇게 편안하게 지낼 수가 있어? 참 미친 거 아니야? 다 파괴해버리고요. 그 이제 드라마의 명대사 나오고 그러는 거죠. 어쨌든 우리를 너무 함부로 다루는 세대와 세상이 잘한 것 같아요. 근데
되게 희망적인 건 뭐냐면요. 그렇게 그냥 무균실에서 자란 것처럼 자랄 수가 없잖아요, 사람들이. 또 그럴 필요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간이 어쩌면 종교를 떠나서 기도해야 할 것은 아무 일도 당하지 않게 되기를 기도하는 건 참 우매한 기도 같아요. 어쩔 수 없이 인생은 내가 잘못해서든 내가 잘못된 그거에 걸리든 인간은 뭔가 걸리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그러한 일들이 시간이 지나서 우리에게 이제 선한 일이 될 수 있도록, 너무 식상한 얘기지만 그렇게 연합해서 좋은 일로 갈 수 있도록 그것을 견뎌내는 힘을 얻는 것, 그게 저는 인간 사회에서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인간은 아무 상처 없었던 사람보다 더 강해지긴 하죠. 근데 오늘 저의 강연의 짧은 강연의 마지막 결론은, 그래서 어떤 일을 저와 여러분이 당하길 전 원치 않아요. 이제는 그냥 연약하더라도 아무 일 없이 그냥 살다 뒤졌으면 좋겠어요. 예? 뭐 이렇게 뭐 막 그냥 세상에 뭐 이렇게 대단한 훌륭한 사람이 되겠다고 뭐, 그리고 사람들한테도 그렇게 말하고 싶지 않아요. 당신의 그 고난이 당신을 엄청난 사람으로 이끌 겁니다. 이렇게 말하고 싶지 않아요. 아우 얼마나 힘들어요. 아우 얼마나 힘들어요. 얼마나 속상해요. 그리고 그 맨 마지막에, 그렇지만 이왕에 이렇게 시작된 일이니 그것의 결국 끝이 우리를 더 강하게 건강하게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렇지만 강한 사람이 되자고 우리의 삶의 고난을 일부러 초청할 필요는 없다고 봐요. 살다 보면 가만히 있어도 힘든 일이 찾아오는데, 그래서 그렇게 위로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누군가에게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요. 아, 제가 그때 정말 어렵고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네가 있는 거야. 너 그게 없었어 봐. 오늘의 네가 있었겠니? 아니야. 진짜 그렇게 말하는 건 샷. 그건 샷다 마우스. 전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군가가 저한테 그렇게 말하는 것도 별로 듣고 싶지 않고. 사람들이 저한테 그러거든요. 당신의 아버지가 청각장애가 있었고 아버지랑 사이가 안 좋기 때문에 당신이 이런 오늘날에 괜찮은 강연을 하는 거다. 전 그게 저한테 1도 도움이 안 돼요. 별로 그 말이 달갑지도 않아요. 그게 사실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저도 생각하는 거죠. 나도 남한테 그렇게 말하지 말아야지. 나도 그 힘든 시간을 지나가는 사람에게, 그 힘든 일 때문에 지금의 괜찮은 그게 된 사람에게, 당신의 그것 때문에, 당신의 부모가 당신한테 그렇게 했기 때문에, 당신이 인생이 그렇게 여러 번 그렇게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지금의 당신의 성공이 있는 거예요 라고 하는 꼰대 같은 말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냥 얼마나 힘드셨어요. 아, 그건 정말 힘든 일인데, 또 그 시기를 그게 정말 지나기 쉽지 않은데, 소중한 인생을 얘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Oh, girl, it must be you again. You have gone straight to my head. Take the pills and go to bed, but I'm still hooked on this. Well, you are sacred in a way. I don't know God, but still have faith that He will manifest some way when I am next to you.